네,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헌법재판소요. 네. 뭐 여러 가지 장군들의 증언이 쏟아졌는데요. 네. 예, 하나하나 좀 볼까요? 예. 네, 우선 국회부터 좀 갔다 예.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에서는 뭐 각정군 전 육군 특수단 예. 사령관 등이 참석한 상태로 내란 혐의 관련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예. 국조특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곽종근 전 특수단 사령관이 출석을 해서 12월 4일 오전 0시 20분부터 0시 35분 사이에 예.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맞다. 예. 이런 증언을 해놨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이미 국회에서 증언을 한 바가 있고 예. 본인의 어떤 공소장에도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예.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거는 이제 그때 당시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라는 건 이제 김용현 전 장관하고 윤석열 피청구인 측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원이라고 했다라는 건데 그때 당시 그 말을 들었던 시점에는 그 인원들 그러니까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 않던 시점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굳이 이제 명시한 것도 아마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는 아직 우리 요원들이 투입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령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별도의 타겟 대상물이 없었다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안에 애초에 요원들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끌어내라고 하는 대상은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국회 보좌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예전에 이제 유튜브 인터뷰를 할 때 요원이라고 표현을 썼던 거에 대해서도 오늘 해명을 좀 했습니다. 요원과 의원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요원의 문제는 12월 4일 오전 1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있었던 707 특임단 요원이 본관에 들어가 있었던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였다. 이거를 이제 본인이 언급을 한 거고 예. 유튜브 방송 그 당시에는 앞서서 707 특임단장하고 707 작전 요원들을 빼내라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마무리되는 순간에 김병주 의원이 그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죠라고 되물어서 예. 그래서 이제 맞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예. 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맥락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같은 경우는 지난 그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을 해가지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김병주 의원의 유도신문 때문에 네. 요원을 의원이라고 말을 잘못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요원 자체는 들어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분명히 못을 박은 다음에요. 네. 그 요원 의원 얘기는 DN 얘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지금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발언이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다. 예. 몇 주에 걸쳐서 뭐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거든요. 이 요원 의원 논쟁도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예. 김병주 의원하고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할 때 했었던 얘기가 요원인데 왜 이제 와서 그거를 국회의원이라고 예. 하느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물론 뭐 어느 순간에 어떤 발언을 하다 보면 누구라도 말이 좀 앞뒤가 좀 바뀌거나 뭐 시점을 좀 착각하거나 네. 뭐 어휘가 조금 이제 그 잘못 사용되거나 이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뭐 그 유튜브 영상에만 그런 관련된 발언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국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을 한 바가 있고요. 예. 본인의 자수서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기가 작성해서 냈었던 일종의 이제 진술서인데 거기에도 똑같이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12월 4일 0시 35분경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을 지시했다. 예. 이런 내용을 이미 적었었고요. 어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공개된 이제 곽 전 사령관의 옥중 노트에도 예.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이죠? 라고 물었을 때 맞습니다라고 한 거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적었고 예. 그러면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하는 주장은 자신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시키려고 네. 하는 시도다. 이렇게 본인의 옥중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걸 분명히 못 박은 거군요. 뭐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내용은 뭐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에만 자꾸 주목하는 그렇죠. 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여권에서 일종의 이제 프레임 형성을 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공소장 내용에 보면 명령을 받은 현장 지휘관들의 통화 녹취가 나옵니다. 예. 통화 녹취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검찰에서는 통화 내용을 파일로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통화 내용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을 빼내라라는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예. 그건 이제 특수전 사령관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장 지휘관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고 이 외에도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오늘 헌재 증인 출석을 예. 했습니다만 본인의 공소장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적시가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꼭 그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그 단어가 있어야지만 그 맥락을 추정할 수 있느냐? 재판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상황을 봤을 때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본회의에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보좌진하고 대치하고 본회의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이 맥락들이 전부 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의결 활동을 방해하려는 폭동에 해당한다. 예. 아마 이제 이 기존의 판례에 비춰보면 증언이 굳이 있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판단은 어떤 재판관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군인들을 시켜서 끌어내려고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면 그렇습니다. 모든 어떤 중요한 혐의는 다 입증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청문회에서요. 네. 뭐 이 거센 논쟁 이게 뭔가요? 이른바 부수찬이라고. 이제 메시지를 흩뜨리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메신저를 공격해라라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 흔하게 나오는 얘기인데 예. 오늘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주요 목표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대상으로 해서 발언이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발언 자체가 애초에 야당의 회유를 받아서 그렇게 네. 바꾼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같은 경우는 12월 6일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곽 전 사령관이 출연했던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회의의 회유의 결과였다라는 예. 거고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이 군사령관일 때 곽 전 사령관이 중요 참모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작동을 했을 것이다. 예.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곽종근 전 사령관은 회의가 없었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만 회유가 없었다고요. 네,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신경전이 좀 벌어졌는데 김병주 의원은 임종득 의원한테 사과를 요구를 예. 했고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하고 임종득 의원 사이에 대화도 좀 그 설전으로 예. 번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그래도 제보가 오면 팩트 체크는 해야죠. 저한테 전화했으면 자세히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적으로 제보가 오면 한 사람 정도는 더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청문회 특위위원회 자세 아니에요? 그냥 질러대면 됩니까? 물타기라뇨. 최혜병 죽인 사람이 당신 아니에요 그럼? 저도 제보 받았어요. 자, 제보 받았어요 저도. 야 가만히 싸가지? 싸가지? 말 함부로 사과하세요. 싸가지라뇨.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싸가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 거요? 예. 자, 지금 이제 임종득 의원하고 부승찬 의원 사이의 설전인데요. 그러니까 임종득 의원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게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별도의 회의실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을 이제 불러서 예. 회유를 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근데 이제 당사자인 곽종근 전 사령관은 아니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김병주 의원은 그런 일 없으니까 사과해라라고 예.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승찬 의원이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나도 제보를 받았다. 예. 최상병 의혹 사건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제 그 맥락은 그럴 것 같습니다. 최상병 의혹 사건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임종득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주요 참모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통화를 했었던 내역들도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부승찬 의원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임종득 의원이 또 이제 반발하고 그러면서 예. 이제 좀 설전이 좀 벌어졌던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확인도 안 되는 제보를 던져놓고 어떤 신뢰성을 훼손하려 그러니까 네. 제보가 아무리 제보가 왔다 그래 그런 식으로 막 던지면은 나도 그렇습니다. 당신에 관한 제보는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언쟁이 붙은 것이죠. 네네네 그렇게 된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 곽 사령관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네. 여당에서는 계속 뭐 같이 회의를 했다는 제보도 있고 또 김병주 의원의 어떤 회유에 의해서
엉뚱한 발언을 했다는 식으로 몰고 나가니까 네. 지금 이 모든 설전이 그래서 벌어지는 것이죠. 사실 뭐 이거는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문제는 아니고요. 지난 12월에 이제 내란 사태 직후부터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뭐 혹은 뭐 여인영 전 사령관이나 뭐 다른 그 사령관급 인물들에 대해서도 중간 과정에서 민주당이 뭐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은 있어 왔습니다.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예. 오늘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공격하는 그 장군들은 공통점은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다거나 김용현에게 지시를 받았다거나 이런 진술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공격 그렇습니다. 대상이고 윤석열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네. 불리한 진술을 하는 네. 사람들인 거죠. 예. 자, 박한수 계엄사령관 네. 당시 이 사람도 어떤 증언을 했죠. 네, 오늘 예. 이게 국회에서의 국조특위하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들을 좀 들어보시면 예. 전체적으로 재판으로 넘어간 이후에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이후에 군 사령관급의 인물들이 주로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제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맥락을 좀 파악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한수 전 계엄사령관도 마찬가지인데요. 12.3 비상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군 관련해서 철수 지시 이거를 언제 지시를 받았느냐라고 오늘 국조특위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예. 오전 2시 50분에서 오전 3시 사이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에 이제 헌재에 출석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즉시 철수 지시를 했다. 예.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즉시 철수 지시가 이루어지려면 국회에서의 의결이 오전 1시 2분 3분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1시 30분 전에는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걸 두고 이제 즉시 철수 지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박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오늘 지시 시간이 언제였냐고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계엄 해제 의결 직후는 아니고 장관님이 무슨 회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참가하자고 그러길래 따라가자고 해서 같이 갔다. 네. 그 시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시 40분에서 50분 사이다. 그리고 지시를 따로 받지 않고 이제 올라갔는데 옆방에 문이 있어서 들어가라고 하길래 들어갔더니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고 특히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예. 이런 분들도 앉아 있었다고 하고요. 조금 있으니까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철수시켜라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시 40분에서 50분 그리고 저 뭐 늦으면 한 3시쯤 그 사이쯤에 철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애초에 즉시 철수 지시를 내렸다라는 말과는 상당히 좀 예. 다른 내용이 되는 거고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소위 2차 계엄 시도 그러니까 뭐 다른 김용현 전 장관이나 다른 인사들을 불러서 추가로 또 계엄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그 맥락하고도 좀 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형사재판이 돌입해 가니까 네. 점점 어떤 윤석열 피의자를 손절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맥락도 가능하군요. 박한수 전 계엄사령관의 오늘 증언도 보시면 결국 이제 예. 철수 지시를 언제 받았느냐 여부는 예. 본인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이런 건 사실 정직하게 말하더라도 자기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건 아니고 왜냐하면 철수 지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기 예. 때문에 나는 지시받아서 움직였다라고 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본인의 어떤 형사적 책임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되 네. 나머지 그거랑 별 상관이 없는 쪽은 있는 그대로 대답하는 경향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하면 그래서 되겠네요. 사실 이제 오늘 국회에서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발언도 이제 다른 사령관급들의 발언하고 좀 다르게 이제 결이 형성되는 예. 게 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인물들은 오늘 헌재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 예. 취지의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명령과 관련해서 예. 본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이제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본인의 공소장에 자기 부하들 그러니까 특전사의 부하 지휘관들이 나누는 녹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녹취에는 특전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지시라고 하면서 깨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내용이 적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나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를 내려보낸 것이다라고 이거를 이제 성립을 시키지 못하면 예. 결국 국회에 침입하라는 명령을 본인이 내린 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증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건 뭔가요? 근데 오늘 좀 보도가 전해졌는데 오늘이죠. 이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를 냈다는 겁니다. 예.
형사소송법을 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혹은 구속 사유가 소멸됐을 때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제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예.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구속 취소 청구를 낸 거고요. 법원은 일단 청구를 받고 나면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속 취소 청구를 했는지까지는 아직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본인이 이제 형사재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구속을 굳이 유지해야 될 필요가 네.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어제 헌법학자인 임지봉 교수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는 지금 어떤 이 법률적 전략이란 거, 전술 전략이란 네. 것이 온갖 잡스런 법 기술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법 기술은 다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별로 네.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예. 지금까지 보시면 체포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력을 동원해서 이제 막으려고 했었던 정황이 있었고 예. 체포된 뒤에도 거의 웬만한 사건에서는 나오지 않는 체포 적부심 청구를 한 예.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구속 취소 청구도 보통은 이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는데 구속 적부심은 건너뛰고 예. 구속 취소 청구를 한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 어떤 법률적인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해가지고 취약점을 좀 찾으려는 시도를 계속 하는 것 같다. 예. 뭐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또 뭐 기사가 하나 있던데 면회 예정이 없다. 이걸 굳이 왜 밝히는 건가요? 뭐 사실 언론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이제 접견을 갈 것이냐, 면회를 갈 예.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언론들이 많은데 오늘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석동현 변호사가 출연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 이제 변호인단에 소속이 돼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뭐 나경원 의원 이런 접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추가로 혹시 김건희 여사가 또 면회를 가는 거 아니냐, 예. 뭐 이걸 이제 물어봤더니 접견이나 면회를 하려면 번거로운 절차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면회로 오게 되면 정치권과 언론 또 여러 사회단체가 입방아를 찌을 게 뻔하지 않겠냐. 예. 그래서 당분간은 면회 계획을 잡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정치인들이 접견했던 것과 관련해서 야당이 지금 비판을 한다라고 이제 질문했더니 공연한 논란도 있고 해서 예. 앞으로는 그래서 거의 정치인 접견을 안 하실 것 같다. 예.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윤상현 의원이 공개한 7일에 있는 이제 윤상현 의원 접견에 대해서는 취소됐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서 예. 뭐 선택적으로 아마 이제 정치인 접견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접견을 안 할 것이라는데 뭐 그냥 추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네. 중요치는 않습니다. 예. 네,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여인영 사령관 네. 발언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여인영 사령관이 이제 뭐 이제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도 출석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지금 전해진 내용을 보니까 이제 검찰에 진술된 내용들이 좀 조각이 맞춰지고 예. 있습니다. 검찰이 방첩사 관계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여인영 전 사령관이 계엄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갈팡질팡했다. 예. 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겁니다. 예. 지난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방첩사 수뇌부들을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별도 회의를 했는데 예. 이 자리에서 미리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무위원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 뭔 상황일 것 같냐라고 예. 운을 뗀 다음에 계엄이다. 예. 이렇게 선언을 했고 예. 참석자들이 깜짝 놀랐더니 문제는 군이 따르겠느냐라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또 참여를 하면서도 동시에 예. 군의 다른 사람들 군인들이 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납득을 하겠느냐라는 네. 어떤 의심을 본인도 이제 갖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 본인도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본다. 군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 뭐 이런 진술을 했다고도 합니다. 예. 자, 여인영 네. 사령관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네, 뭐 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한다라는 그 이제 검찰에서의 진술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예. 헌법재판소에 증인 출석했을 때 국회 예. 측 대리인단이 질문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여인영 전 사령관이 그 당시의 심경이 그랬다는 것이고 방첩사 요원들은 사령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인데 신중하게 조치하려고 노력을 네. 했다. 현재 상황에서 수많은 요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어서 그래서 참담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예.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검찰에서의 진술의 확인한 거죠. 예. 내용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시킨 그래서 예, 이제 그러나- 직접적으로 김용현이나 윤석열 피청구인을 직접 공격하는 방식은 아닌 그러나 네. 대통령과 김용현이 정치적으로 군을 이용했다고 생각한다. 이 네. 발언을 물으니까 네. 그 당시에 그랬다. 이걸 확인한 거고요. 그 당시 다시. 심경이 예.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예. 지금도 유지되는지 여부는 이제 뚜렷하게 얘기를 안 하는 예. 거고, 오늘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이 국회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했었던 얘기들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본인한테 예. 이제 불리할 수 있는 내용, 혹은 현장에 가서 앉아 있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불편해할 수 있는 예.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회피하는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예. 방첩사에서 그 국회로 그 병력을 출동시킨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부정할 수 없으니까 예. 시인을 했는데 출동 명령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요. 예. 그리고 14명 정도 되는 그 체포 명단을 받은 적이 있냐라고 질문을 받고는 그거는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회피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언이 어려운 거를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를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때 이제 정치인 15명 체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정 명단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를 알려달라라는 점을 협조 요청했다. 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명단을 알려줬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명단 구술이 있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의 기억과 제 기억이 일부 다르다. 이것도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했었던 본인 진술을 전부 뒤집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뭉개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막상 재판정에서는 잘 작동을 안 하는 게 지금 나오는 이름들이 다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예.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공소장이 있고 김용현 전 장관도 공소장이 있고 각각의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본인이 부정하지는 못하니까요. 예,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제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식으로 좀 미루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분명한 방향성은 나온 것 같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유리한 방향으로 불리한 거는 가능한 한 부인하고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뭐 이런 어떤 방향성은 분명히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진우 전 네. 수방사령관도 오늘 이제 발언들이 대부분 그런 네. 식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는 네. 방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도 직접 발언을 많이 한 걸로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하게 한 것은 김용현 전 장관한테 내가 직접 지시한 것이다. 예, 혐의를 인정한 건데요, 이거는. 사실상 예. 인정입니다. 국정원 점검 보고서를 봤더니 예. 많이 부실했다. 그래서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 이거는 계엄법상에 혹은 헌법상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백히 위배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상 예. 이제 위헌임을 이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엄이 신속히 해제돼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예. 이제 기존에 했었던 발언 2시간 만에 해제될 개헌을 굳이 왜 하겠느냐 뭐 예. 이런 식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무위원들한테 계엄이 해제될 거라는 얘기를 미리 하지는 않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번에 출석했었던 김용현 전 장관도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다라고 이미 증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역시 본인이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라 국무위원들도 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경고형이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이런 진술을 통해서도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냈던 의견서의 내용과 실제 하는 얘기가 좀 다르다라고 볼 예.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